코딩을 배울 때 그 첫걸음이 오히려 가장 높은 벽이라면 어떨까요?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C 언어 프로그래밍이 초심자들에게 던지는 어쩌면 좀 이상한 바로 이 난제에 대한 겁니다. 자, 한번 상상해보세요.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 첫 단계가 뭐 가뿐히 넘을 수 있는 언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을 꽉 가로막는 거대한 벽 그 자체인 거예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벽에 대한 겁니다. 자, 우선은요.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찬 목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 계획부터 한번 살펴보죠. 이 계획의 한가운데에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. 이 학교들은요, 그냥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에요. 국가직무능력표준, 우리가 흔히 NCS라고 부르죠. 바로 이 NCS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기업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할 때 거기에 딱 맞는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. 이 목표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그러니까 교실에서 배운 거랑 회사 가서 하는 일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.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바로 자기 커리어로 연결할 수 있게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놔주겠다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원대한 계획 속에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할 과목이 오히려 학생들을 딱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거죠. 문제의 핵심은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요.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C 언어 하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. 아니, C 언어가 뭐길래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연구를 보니까 C 언어는요,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. 게다가 문법이 정말 엄격해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. 사실상 완전 초심자보다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좀 있는 사람한테 더 맞는 언어라는 거죠. 이게 그냥 어렵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. 실제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. 여기 인용구를 보세요. 수많은 학생들이 이 C 언어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결국엔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 전체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냥 학습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현장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?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17분의 정보통신교권 선생님들께 물어봤습니다.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. 와,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학생들이 C 언어 수업 내용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요? 라는 질문에 선생님들 중 거의 절반, 47.1%가 아니오라고 답했어요. 반면에 네, 잘해요 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17.7%밖에 안 됐습니다. 이건 뭐 시작부터 절반의 학생들이 그냥 뒤처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잖아요? 자, 그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82.3%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10명 중 8명 이상이 C 언어의 그 까다로운 문법 때문에 자꾸만 뜨는 오류들, 바로 그게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한 겁니다. 세미콜론 하나 빠뜨린 거, 작은 오타 하나, 그게 학생들한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좌절의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.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선생님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점이랑 코딩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셨고요. 그 뒤를 이어서 복잡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지적하셨어요. 그러니까 여러 장벽이 동시에 학생들을 꽉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학생들을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겠다. 이 교육과정의 원래 목표가 바로 이 첫 단추, C 언어 기초 과정에서부터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지금 하는 C 언어 수업이 산업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역량을 길러줍니까?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는 답변이 47.1%로 네라는 긍정적인 답변의 2배를 훌쩍 넘었어요. 이건 뭐 길을 안내해줘야 할 수업이 오히려 학생들을 길 잃게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자,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해결책을 찾아야죠. 이 높고 단단한 벽을 모든 학생이 즐겁게 통과할 수 있는 문으로 바꿀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? 놀랍게도
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. 현장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딱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계셨어요. 바로 이겁니다. 94.1%. 와, 이건 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수치잖아요.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당장 파이썬처럼 배우기 쉽고 직관적인 언어를 도입해서 프로그래밍의 첫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생님들은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까지 제시하셨습니다. 첫째, 파이썬 같은 쉬운 언어를 도입한다. 둘째, 그 언어에 맞는 새로운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을 만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현장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. 결국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. 프로그래밍 교육의 첫걸음은요, 학생들을 걸러내고 탈락시키는 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그 흥미로운 세계로 모두를 환영하는 따뜻한 초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과연 이게 코딩 교육만의 문제일까요? 어쩌면 우리가 어떤 분야든 그 입구에 너무 높은 벽을 세워두는 바람에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미래의 전문가들, 미래의 혁신가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성지섭, 한성관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. 이처럼 귀중한 통찰을 나눠주신 연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